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신명나는 시즌 초반을 보내던 토트넘 허스퍼 2023-2024 시즌 카라바오컵 첫 번째 경기 일정인 2라운드 풀럼전 승부차기 탈락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탈락과 더불어서 토트넘 허스퍼가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는데 치러야 할 대회가 하나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대한 스쿼드 선수단을 정리해야 되는 절실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을 정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전력적으로는 영입이 필요한 약간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이적 시장 마감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토트넘이 급박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이 풀럼전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히샬리송 선수까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하고 오히려 측면 공격수를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무려 8명이나 정리해야 한다는 토트넘의 선수단 정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럽 현지의 공신력 높은 매체들의 독점적인 보도 내용을 통해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카라바오컵 탈락으로 인해서 선수들을 정리도 해야 되고 영입도 해야 되고 또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에 빠졌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이적 시장 내내 조금씩 이름이 들렸던 바르셀로나 공격수 안수 파티의 영입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에 앞서서 안수 파티가 오려면 일단 토트넘이 선수단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치러야 할 경기가 줄어든 것 플러스 홈그로운 조건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디 애슬레틱이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디 애슬레틱의 보도 내용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시즌 초반은 긍정적이었지만 풀럼에서 열린 카라바오컵에서 승부차기 끝에 탈락한 것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영입뿐만이 아니다. 이적 기간이 3일 남은 가운데 위고 요리스, 자페 탕강가, 에릭 다이어, 다빈손 산체스, 세르히오 레길론, 탕기 은돈벨레,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하비 화이트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선수들을 둘러싼 이 정도가 각기 다르다. 이 중에 산체스는 화요일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선발 출전했지만 힘든 저녁을 견뎌내야 했고 페널티킥이 막히는 상황까지 겪었다. 호이비에르 역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했으며 요리스, 탕강가, 레길론, 은돈벨레, 다이어, 화이트는 벤치에도 들지 못했다. 실제로 이 6명의 선수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매치데이 스쿼드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이날 토트넘은 제드 스펜스를 현재 챔피언십 소속인 리즈 유나이티드로 한 시즌 임대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다른 팀들은 금요일 밤 이적 시장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토트넘이 새로운 감독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단을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라고 디 애슬레틱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설명된 대로 스펜스는 임대를 떠났지만 다이어와 호이비에르가 이적 협상을 벌이고 있고 또 은돈벨레, 탕강가 이런 선수들도 해외 이적, 이탈리아 리그 이적이 거론되고 있고 요리스도 나가야 되는데 아직 며칠 안 남은 상태다 보니까 촉박한 가운데 토트넘에 이제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단 몇 주 전 인터뷰에서 선수들을 계속 모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비대한 스쿼드란 얘기인데요. 선수가 나가야 또 선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화요일 이 카라바오컵 탈락이 긍정적이었던 프리미어리그 출발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여전히 전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주말 본머스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이길 때 선발 명단에서 무려 9명을 바꿨는데 실망스러운 경기력이 나오면서 나가야 될 선수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나간 선수의 자리를 좀 더 좋은 선수로 대체해야 된다. 이게 확실해졌다는 거고요.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단을 좀 더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최정예 멤버로만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리그컵 일정이 있으니까 리그, FA컵, 리그컵 여기에 유럽 대항전까지 최대 4개 대회를 치러야 되는 빡빡한 상황인데 토트넘이 그중에 2개 대회를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선수단이 너무 많은 상태는 분명히 낭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숫자를 줄이면서 조금 적은 선수를 영입해서 좋은 선수들로 이제 구축하겠다는 것이 올 여름 토트넘의 계획인데요. 지난 시즌 파리로 인해서 유럽 대항전이 없는 가운데 카라바오컵 탈락은 앞으로 몇 달 동안 토트넘의 주전 선수들에게 더 적은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즉 로테이션이 많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카라바오컵처럼 대대적인 선수 교체를 통해서 바꿔줄 이유가 앞으로는 없고 그렇다면 남는 선수들이 아예 뛰지도 못하고 잉여로 월급만 받아가고 쓰기는 애매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가 1월까지는 FA컵 경기도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1군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기회인데 여기에 굳이 로테이션을 쓸 필요가 없다. 게다가 프리미어리그 규정에 따르면 9월 이적 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최대 25명의 선수로 스쿼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8명은 홈그로운 선수여야 돼요. 17명만이 이제 해외에서 성장했거나 해외의 국적인 선수를 쓸 수가 있는 상태인데 이미 이 숫자를 토트넘은 넘기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21세 이하
선수라든지 뭐 어린 선수라든지 21세 이하 팀이나 2군 팀에 있는 선수들은 기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 사실 경기력 면에서 1군 주력 자원으로 쓰긴 어렵잖아요. 토트넘이 내보낼 선수가 있고 영입해야 될 선수가 있는 데 있어서 이 홈그로운이 중요합니다. 현재 토트넘의 1군 선수단에는 스펜스나 뭐 젊은 골키퍼 브랜든 오스틴, RP 화이트맨 같은 선수를 제외하면은 올여름에 영입한 10대 선수인 아르헨티나의 알레호 벨리스라든지 또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 센터백인 애슐리 필립스 뭐 이런 선수들을 포함해서 총 31명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벨리스와 필립스는 21세 이하 리스트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17명 외적으로도 기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20살인 파페 마타르 사르 또 그 마찬가지로 2002년생인 데스티니 우도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 문제와 관계없이 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풀럼과의 경기에 뛰었던 데인 스칼렛도 21세 이하 선수이기 때문에 등록이 돼 있기도 하고 또 홈그로운 선수이기도 한데 스칼렛 같은 경우에는 풀럼과의 경기에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단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브리그 팀으로 임대를 갈 상황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홈그로운으로 쓸만한 선수가 토트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이 지금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런 어린 선수들이 아니라 시니어급, 고참급, 베테랑급 선수들이 필요한데 이런 선수들을 새로 영입해서 등록을 하려면 여전히 선수를 더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토트넘 선수단에 20명의 논 홈그로운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17명만 등록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3명은 이 중에 내보내야 되고 남는다고 하더라도 기용할 수 없는 스쿼드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3명에 들 가장 유력한 선수 만약 9월 1일 전에 내보내지 못할 경우 남을 선수는 위고 요리스죠. 36살의 골키퍼인 요리스 현재 유럽에서 주전으로 뛸 만한 팀도 찾지 못했고 사우디의 제안을 아직 확실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선수가 남으면 골치 아파지죠. 연봉도 센데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내는 상황이 될 수 있고 토트넘은 내보내면서 어느 정도 이적료라도 챙기고 싶어 했는데 그 부분도 안 될 수가 있고요. 다이어, 레길론, 은돈벨레도 이 논 홈그로운 선수 중에 정리를 해야 되는 선수예요.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대표 선수지만 포르투갈에서 유소년 선수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홈그로운이 아니라는 뭐 뼈아픈 상황이 되고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엔트리에 등록도 안 돼 있어서 지금까지 경기 명단에 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선수들 모두 사실은 토트넘이 계약 기간이 꽤 남아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적료를 받고 내보내고 싶어 하는데 정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쓰는 거 연봉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FA 선수로 풀어줘야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토트넘이 이적 시장을 좀 실패하는 그런 상황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남은 기간 안에 협상에서 좀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하는 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적료 안 내고 공짜로 풀리면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은 며칠 안에 토트넘이 어떻게 선수단을 정리하고 영입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들을 어느 정도 조금 적은 액수라도 좀 받으면서 내보내서 그 돈으로 선수 영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된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영입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토트넘이 또 하나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풀럼과의 경기에 히샬리송 선수가 시즌 첫 골을 넣긴 했는데 경기력은 그닥 솔직히 좋지 않았어요. 거기에 플러스 경기 끝나고 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히샬리송을 후반전에 교체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게 전술적인 변화의 의미보다는 타박상으로 통증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는 주말 번리와의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앞두고 사실 히샬리송 선수가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조준 경기를 3월에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로테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었는데 부상까지 당했다면 더욱이나 이제 공격진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 9번 공격수는 매물이 많지도 않고 좋은 선수는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과 전방을 오갈 수 있는 선수들로 지금 지켜보고 있고 또 측면 공격수를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쿨루세스키의 경기력도 마땅치 않고 또 솔로몬 같은 경우도 프리시즌에 일부 좋은 경기를 보이긴 했지만 조금 이제 핵심 주력 선수로 쓰기 애매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완전히 장신 공격수를 전방에 박아놓고 플레이하기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득점력이 있는 선수를 원하니까 여기에 홈그로운 선수까지 부족하니까 이제 웨일스 선수인 브레넌 존슨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던 것인데요. 영국의 정론지인 타임즈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이 5천만 파운드 한국 돈 약 830억 원에 노팅엄 소속인 이제 브레넌 존슨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유력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도 최근에 4천만 파운드까지 또 오퍼액을 늘렸다고 하지만 지금 브레넌 존슨 본인이 브렌트포드보다는 토트넘 이적을 선호한다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5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도 다빈손 산체스가 조금 노팅엄에 원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수를 껴서 액수를 낮추는 형태. 게다가 토트넘이 일부 선수를 정리하면서 비홈그로운 선수의 쿼터를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는 조금 윈윈이 될 수 있는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플러스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토트넘 소식에 최근에 또 다시 정통해졌잖아요. 바르셀로나와 토트넘이 최근에 많은 교류들을 했었는데 바르셀로나도 지금 셀러리 캡 문제 때문에 안수 파티를 정리하고 싶어 하고 토트넘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토트넘이 당장 이적료를 내긴 좀 애매하니까 임대 조건으로 안수 파티를 데려오는 방안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수 파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부상 전에는 엄청난 재능을 보였고 이번 프리시즌 기간에도 번뜩이는 모습을 한두 차례씩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안수 파티가 왼쪽을 기반으로 가운데로 치고 올라가는 성향의 선수예요. 그 얘기는 지금 손흥민 선수의 자리와 겹친다는 얘기인데 페리시 선수가 좋은 크로스 패스와 교체로 나올 때 좋은 경기력을 보이긴 했지만 선발로 뛰기에는 풀럼과의 경기도 아쉬운 모습들을 보였고 또 브레넌 존슨이 올 경우에
보면 이 선수가 오른쪽과 전방이 가능한 선수거든요. 그 얘기는 손흥민 선수를 아예 중앙 공격수로 올려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안수 파티가 온다는 얘기는 히샬리송, 손흥민을 전방 공격수와 측면 공격수로 오가는 역할로 하면서 파티가 왼쪽,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으로 배치되면서 또 미래까지 담보할 수 있는 젊은 선수들로 리빌딩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선수단 정리 상황도 나름 이제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요. 은돈벨레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에 나폴리에 임대돼서 나쁘지 않은 백업 자원으로 경기를 뛰었잖아요. 제노아가 원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로마노 기자가 조금 전에 올렸고요. 또 에릭 다이어의 이 바이에른 뮌헨 역제안에 대해 저희가 보도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도르트문트도 관심이 있다고 하고 또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도 해리 케인 선수의 추천과 더불어서 다이어가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드에 오른쪽 풀백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전천후 멀티 백업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은 호감을 느끼고 또 이제 빌드업이 좋다라는 점까지 플러스 요인으로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앞서 언급드린 다이어와 은돈벨레 여기에 뭐 탄강가도 나가고 산체스도 나갈 수 있다면 비홈그로운의 쿼터가 생기니까 안수 파티를 영입할 수 있는 자리도 생기고 또 브레넌 존슨은 홈그로운 선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자리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안수 파티 같은 경우에는 로셀소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 남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선수라는 얘기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선수 교류 형태의 또 협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당장 번리와의 경기는 현재 선수단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안수 파티가 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첫 발을 내딛는데 뛰긴 어려울 것 같고 브레넌 존슨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브레넌 존슨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선수이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만약 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조금 더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번리와의 경기는 페리시치, 손흥민, 쿠루세스키 스리톱이 가동될 수 있으나 브레넌 존슨의 상황에 따라서 브레넌 존슨이 최전방에 서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배치되거나 혹은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두고 브레넌 존슨이 이제 왼쪽 측면에도 한번 서보는 새로운 시도가 될 수도 있다. 쿠루세스키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존슨과 손흥민 선수가 좀 비대칭 투톱에 가까운 형태로 움직일 수가 있고 만약 파티가 또 온다면 쪼커로 들어와서 왼쪽에 배치가 될 수 있는 신형 스리톱이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2일 토요일 밤 11시에 번리와의 경기 열리는데요. 이 경기는 분명히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힌 이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토트넘이 어떤 공격 형태, 어떤 선수들로 공격진을 구성할지가 드러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히샬리송 선수의 컨디션과 경기력과 주중 경기 소화를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전 그 두 차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후반전에 원톱 역할을 봤는데 전반전부터 혹은 더 긴 시간을 원톱 역할을 보면서 직접 상대 골문을 타격하고 또 중앙에서 연계하는 형태의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풀럼과의 경기 내용이 아쉽긴 했지만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메디슨, 사르, 비수마의 산미들이 가동되고 또 우도기와 포로, 판더펜과 로메로가 이제 포백 라인을 구성한다면은 토트넘의 이번 번리전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경기력을 보일 것 같거든요. 과연 토트넘이 이적 시장의 마지막에 어떤 공격수를 새롭게 영입해서 손흥민 선수의 공격 파트너로 삼게 될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9월 A매치 소집 전에 있는 마지막 경기 이번 번리전에서 올 시즌 첫 번째 공격 포인트, 첫 번째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9월 이적 시장 최신 소식과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